안녕하세요, 김서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울 앤 리뷰라는 영상이고요. 제가 채널에서 읽은 책만 소개한다 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어서 보통 하울 영상을 잘 안 하는데, 작년인가 한번 사고 읽은 책이라고 해서 언박싱 영상이 들어간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묶어서 소개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보았을 때 하울이랑 리뷰를 좀 같이 진행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새 책으로도 사실은 빌려 읽은 책들이나 전자책으로 읽은 책들을 종이책으로 사는 경우 하울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지 않더라도 새 책을 사서 전부 다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 책은 총 5권인데요. 우선은 이제 이 박스에는 3권이 들어있고요. 이 3권과 함께 주문했었던 한 권이 이제 예약 판매라서 다음 주에 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초에 펀딩을 넣어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다음 주에 같이 올 거기 때문에 그 2권은 이후에 또 하울 영상 따로 찍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3권 이렇게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한강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 빛과 실입니다. 그래서 산 이유는 대부분 이 책을 사신 분들은 다 똑같은 비슷한 이유일 거기 때문에 따로 소개드리진 않고요. 한강 작가님의 이제 책들을 읽다 보면 한강 작가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지는 게 독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저도 빠르게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뒤지가 구겨져서 왔네요. 최현진 작가님의 스파클입니다. 청소년 문학이고요. 저는 가끔씩 조금 그래도 가볍게, 하지만 그 안에 의미가 좀 있게 읽고 싶을 때, 책을 읽고 싶을 때, 소설을 읽고 싶을 때 이렇게 청소년 소설을 한 권씩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눈이 안 보이는 주인공이 겪는 스토리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책을 제일 먼저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요, 거꾸로 읽는 한국사이고요. 조경철, 조부용 지음인데요. 최근에 유물시선의 책을 읽었어서 또 신작이 나온다라고 하길래 그냥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받은 책은 이렇게 3권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2권 또 오면 따로 언박싱 영상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도 이제 도착을 해서 언박싱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산 책은 바로 이 책이고요. 이 첫 여름 완주, 김금희 작가님의 장편소설입니다. 이 책은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오디오북으로 먼저 나오고, 그 책이 이제 텍스트로, 글자로 되어 있는 책으로 나온 책이고요. 새로운 좀 시도인 책이기도 하고 김금희 작가님의 책이기도 해서 빠르게 좀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요, 펀딩으로 구매를 한 책이고요. 나쁜 유적지들입니다. 이 책은 이제 다큐토리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교육 내용이, 역사교육 내용 중에도. 근데 이제 이게 소설화되어 있었던 것 중에 물의 모사, 김초엽 작가님의, 그리고 또 같은 핀 시리즈의 최근 책인 예소연 작가님의 영혼의 빚을 져서에서 보면 이제 킬링필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처럼 역사적으로 말 그대로 나쁜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비극이 발생했었던 어떤 공간들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서 이번에 펀딩을 하길래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5권의 책 이제 읽고 이 뒤에서부터는 다 읽은 제가 리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언박싱 여기까지 하고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권 다 읽었고요. 한 권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순서는 문학, 에세이, 역사책 순서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최현진 작가의 스파클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청소년 소설로 주인공 배유리는 어릴 때 사고로 눈을 이식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눈에 눈 결정과 같은 이상 증상이 있어서 사고 이후에 이 증상과 좀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지나게 좀 무기력한 이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를 보내다가 어느 날 이제 눈을 이식해준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식해준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을 만나면서 이 무기력감을 해소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책의 구성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 미지수, 경우의 수 등 수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 배유리라고 하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 혹은 궁금증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어서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특정 표현이 두각을 나타내거나 클라이맥스를 그냥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탄탄하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인물의 감정들, 관계들, 상황들을 묘사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굉장히 좀 개연성이 뚜렷하게 보이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어떤 청소년 소설들보다도 조금 더 잘 쓰였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들 그리고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납득이 좀 가는, 이렇게 좀 그냥 교훈을 주기 위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이 인물이 어떤 과정들을 겪어서 조금 컸는지, 이 나이에 고민을 해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감동이 조금 더 컸던 청소년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김금희 작가의 첫 여름 완주입니다. 출판사는 무제입니다. 듣는 소설이라는 기획을 가지고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오디오북이 먼저 나오고 읽는 책이 나온 형식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소설보다는 희곡, 대본집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줄거리의 경우에는 이제 성우인 주인공 손열매가 룸메이트였던 고수미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상황에서 소설이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심적인 문제로 성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러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수미를 찾기 위해 혹은 고수미가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서 고수미의 고향인 완평에 가서 겪게 되는 여러 사건들,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인공 손열매가 회복해가는 이야기이고요.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완평에서 만난 여러 인물들에게 영향을 받는 과정을 보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장면들이 보였고요. 그래서 그냥 무엇이든 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오디오북이 윌라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서 이게 다른 플랫폼을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저처럼 밀리의 소재를 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소설을 듣기 위해서 또 윌라를 구독하는 것이 약간은 조금 부담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기획상 어떻게 보면 윌라와 기획을 한 거여서 그랬겠지만, 좀 이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가 아무래도 조금 더 여러 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시리즈가 조금 더 나오고 나서 한 번에 몰아 좀 들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한강 작가의 에세이 빛과 실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입니다. 빛과 실을 포함한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글, 시, 일기 이렇게 모여진 에세이이고요. 강연문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한강 작가님의 목소리로 실제로 이제 유튜브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자체에 들어있는 새로운 글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분량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는 것과 또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 자체가 좀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연문을 읽는 것, 그리고 조금 곱씹는 것, 이 과정들이 또 다른 느낌이 좀 들어서 분량상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내용상 아쉬운 점은 없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문을 쭉 듣고 읽고 하다 보면 작가님이 어떤 질문 속에서 지난 그 시간을 버티면서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작가님의 작품들을 어떤 순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읽어보아야 할지 조금 더 가다듬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의 일기인 북향정원과 정원일기의 경우가 약간 강연문이나 시와 다르게 조금 사소한 느낌? 그리고 앞의 글들과 다르게 이제 조금 가볍게 무사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글들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귀여움과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작가님의 생각과 질문들, 그리고 일상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책은요, 박민경 조사관의 나쁜 유적지들입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다른입니다. 제노사이드에 대한 책이고요. 국가 권력에 따른 폭력으로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난징 대학살, 독일의 홀로코스트, 한국의 제주 4.3 사건, 르완다의 투치족과 후투족의 민족 문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 포이전, 아르메니아의 메즈 예게른, 이렇게 7개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사건으로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인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 역사서이기 때문에 분량 조절을 굉장히 잘 하면서도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위치시켜서 굉장히 알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특히 앞서 소개드린 빛과 실을 읽고 나면
한강 작가님이 생각을 했던, 그리고 던졌던 질문인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왜 던졌는지, 왜 계속 그 질문 속에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더 많이 이해하는 지적 기반을 좀 제공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해자와 희생자라는 이분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 이분법의 구조로 이해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두 입장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가해자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희생자들을 혹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 여러 사건들을 이 이항구조,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흑백 논리로 생각하지 않고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가장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은 이제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황모가 작가의 스위트 솔티라는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작품에 피폭이 된 조선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조선인이 이제 피폭이 된 이후에 일본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또 노동 착취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또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에서 어떤 장면이 개연성을 가졌던 것이 이제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확실성으로 나아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뭔가 좀 이런 연결고리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고 다음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살에서 겨우 살아남은 르완다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마체테를 사들이는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죽이는데 쓴 돈을 갚으라니 부당한 것 아니냐고 세계 각국에 외쳤지만 외면당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프랑스 역시 침묵했습니다. 결국 르완다 사람들은 프랑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책은요, 조경철, 조부용 지음, 거꾸로 읽는 한국사입니다. 출판사는 클랩북스입니다. 한국사에 대한 이제 역사책이고요. 보시다시피 건국과 멸망이 아닌 멸망과 건국 순서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지속성과 계속성, 계승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구성하고 있는, 한국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존 역사 서술의 대안적인 서술과 주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기존 서술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서술을 구성함으로써 정보를 이제 나열하는 식의 서술을 벗어나는, 그래서 더더욱 어떤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헤이그 특사와 관련해서 서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산의학의 부요를 알리기 위해 고종은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네덜란드 헤이그로 보냈다처럼, 사실 보통의 역사책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특히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이그 특사가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주면서 정보의 나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납득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누군가에게 이 헤이그 특사를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이 책의 서술처럼 설명해주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서 한국사를 다시금 좀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게 뭔가 좀 역사의 내용을 보다 보면 반복되는 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기도 하고 배움이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역사를 조금 더 새롭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 서술을 조금 다르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총 5권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언박싱부터 리뷰까지 해보았는데요. 최대한 신작들로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고, 실제로 신작일 때 좀 소개를 하려고 굉장히 좀 다를 때보다 빠르게 읽어본 책들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다 읽은 건 5월 중순쯤에 거의 다 읽었었고, 실제로 이제 준비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천천히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 신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들이니까요. 신작 중에 좀 한 권 선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